제가 여러분들 제 얘기 듣고 여기를 떠나실 때 새로운 나이를 하나 갖고 가시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내 나이가 진짜 나이가 따로 있다고? 이러면 어떤 거예요, 그게? 출생의 비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출생의 비밀을 알려드릴 거예요. 제가 온 노원우주학교는 이렇게 생겨 있는 곳이고요. 여기서는 이렇게 우주의 진화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특히 우주와 생명과 인간, 탄생과 진화의 경이로운 시간과 함께 걷는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위에 천문대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 빅히스토리라는 거를 들어보셨어요? 들어본 친구가 있구나. 누가 했다고 그랬죠? 빅히스토리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얘기만 들어봤어요. 이해를 못하고 좋아요. 오늘 한번 이해해봅시다. 자, 빅히스토리라는 거는 뭐냐면요. 우리 인간의 역사를 어떻게 볼 거냐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인간, 여기 그림 잘 보이시나요? 이 그림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자, 138억 년 전에 우주가 탄생했고요. 46억 년 전에 태양과 지구가 탄생했어요. 그리고 38억 년 전에 생명이 처음 발생했고요. 20만 년 전에 현생 인류가 나타났고, 그 다음에 10,000년 전에 농업이 시작되면서 문명이 시작되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인간의 역사를 어떻게 보나요? 이 부분만 우리가 인간의 역사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것만 하지 말고 과학이 발전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인간이 어디서 왔지? 인간이 어디서 왔지? 하니까 어떻게 됐냐면 그 전에 생명이 생겨나서 진화한 게 있어서 지금 우리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럼 생명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러니까 생명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얘기를 하니까 너희 어떻게 만들어지고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도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역사를 얘기를 하는데 여기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우주 탄생부터 얘기하는 거를 거대 담기 빅히스토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 보면 여기를 다 등간격으로 해놨어요. 똑같은 간격이죠. 근데 시간이 그렇지가 않거든요. 제가 여러분들 부탁을 하나 할까요? 옆에 있는 친구를 치지는 말고요. 팔을 한번 다 뻗어보세요. 옆에 있는 친구 되게 끼우면 뭐 치실 수도 있겠지만 팔을 한번 흔들어보겠습니다. 살짝. 여기 흔드시면은 여기 팔이 접히는 부분이 있죠. 어깨에. 이 부분이 우주가 맨 처음 탄생한 138억 년 전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우리 가운데 손가락이 제일 길죠? 여기가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똑같은 간격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팔 길이를 가지고 우주 역사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요. 자, 여기 우주가 탄생했다 다음에 뭐죠? 태양과 지구가 탄생한 게 언제냐면요. 여러분들 팔 길이의 3분의 2를 가세요. 3분의 2. 여기 팔꿈치 접히는 부분을 지나서 여기 3분의 2 정도가 돼야지 태양이 탄생을 하고요. 생명이 탄생하는 건 여기예요. 그래서 우리 세 번째 단계까지 다 했거든요. 그럼 마지막에 현생 인류가 등장하고 농업이 발달하고 지금까지 되는 건 어디에 해당이 되냐면 여러분들 오른쪽 여기 친구가 손바닥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손바닥도 아니고 여러분들 여기 끝에 손톱 조금 기르고 있나요? 네. 손톱 정말 작은 친구 말고 또 손톱 너무 긴 친구 말고 손톱이 한 1mm 정도 이렇게 하얀 부분이 있죠. 그것도 안 되는 게 우리 인간의 역사예요. 우주 38억 년 진화 과정에서 인간의 역사가 차지하는 건 이 손톱 끝인데 그럼 우리가 진짜 손톱 밑에 때 정도밖에 안 되는 존재야?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면도 있지만 또 다른 면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빅히스토리라는 걸 과학이 들려주는 기원 이야기라고 가져왔어요. 기원 이야기가 뭘까요? 기원전? 그건 아니고요.
그때는 예수님 탄생을 기원으로 봐서 기원 전후를 나눴던 거고 그거 말고 우리가 기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우주는 이 세상은 어떻게 생겨났을까? 그리고 우주는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왔을까? 이런 이야기를 얘기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각 문화권마다 이 기원 이야기가 다 달랐는데요. 재밌는 건 뭐냐면 그 옛날에 그 기원 이야기에는 우주가 세상이 이렇게 생겨나서 이렇게 지금까지 왔으니까 그 안에서 네 자리는 어디고 너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이야기인데요. 인도에 기원 이야기가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옛날에 사트라는 신이 있었대요. 사트라는 신이 있었는데 이 신이 물, 공기, 흑을 만들어. 고맙습니다. 그다음 바람으로 공기가 바람인데 흙을 만들었어요. 이 세 가지를 만든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이것들을 섞어가지고 온 세상 만물을 만들었대요. 이런 이야기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안 들어봤어요? 그래요. 그럼 오늘 한번 들어보세요. 자, 그 다음은 되게 중요해요. 사트가 세상 만물을 다 만든 다음에 그 사물들 속으로 들어갔대요. 자, 여러분들이 어떤 동네에서 태어났는데 혹은 어떤 나라에서 태어났는데 그 나라에는 방금 제가 들려드린 것처럼 사트가 물, 불, 흙을 가지고 세상 만물을 만들고 그 속에 들어갔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동네에서 태어났고요. 다른 동네를 가볼게요. 근데 이 동네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트가 물, 불, 흙을 가지고 세상 만물을 만들었어. 끝. 거기까지만 이야기해요. 그러면 신이 만물 속으로 들어가 있는 이야기를 듣고 자란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사물을 대하는 태도가 어떨 것 같아요? 같을 것 같아요? 다를 것 같아요? 왜 다를까요? 네, 신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죠? 그리고 신이 그냥 만물만 만들어 놓고 끝한 여기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요. 신이 나랑 상관없이 저기 동떨어진 곳에 있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자라면 어떻게 되나요? 신이 우리 속에 다 같이 있는 거죠. 내가 매일 만나는 사물 속에도 다 있게 되는 거죠.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듣고 자라느냐에 따라서 사물을 대하는 게 되게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자라면 예를 들어서 나무 한 그루를 보고 야 너는 그냥 신이 만들어 놓고 간 거니까 우리 인간이 마음대로 쓰라고 만들어 놓고 간 거니까 내가 마음대로 할 거야 라는 게 가능해지지만 여기에 사물 속에 신이 들어가 있으면 그건 좀 힘들어지겠죠. 인도에서는 사람들이 서로 만나면 인사를 뭐라고 하는지 혹시 아세요? 그거는 태국이고요. 사디카고 태국이고 나마스테라고 인사를 하세요. 근데 그 나마스테의 뜻이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신성이 당신 안에 있는 신성에게 경배해 드립니다라는 뜻이래요. 내 안에 있는 빛이 당신 안에 있는 빛에게 인사드립니다라는 뜻인데 그래서 기원 이야기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요. 과학이 들려주는 우주가 어떻게 생겨나서 지금까지 왔는가는 너무너무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내 삶하고는 어떻게 되는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는 과학자들은 잘 얘기를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근데 선생님은 그쪽에 더 많이 관심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지금 우리가 너무 생태계 위기가 심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너무 빨리 나갔는데요. 그래서 그렇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들려드릴 거예요. 우주가 어떻게 생겨나서 지금까지 왔는지를 들려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같이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옛날에는 인도 사람, 중국 사람, 한국 사람, 일본 사람 다 창조 이야기가 달랐어요. 근데 지금은 더 이상 우리가 그 이야기를 믿지 않아요. 지금은 우리가 뭘 믿냐면요. 한국에 있는 학생도, 아프리카에 있는 학생도, 미국에 있는 학생도 다
과학 이야기는 과학이 이야기하는 우주가 어떻게 생겨나서 여기까지 왔는지 이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전 세계 인류 공통의 기원 이야기를 가지고 자라는 첫 번째 세대이세요. 그래서 이 이야기 속에서 그게 내 존재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지?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첫 번째는요. 자, 여러분들 15살로 이 방 안에 들어오셨는데요. 여러분들 진짜 나이는 138억 살이에요. 헐, 저게 무슨 말씀이시라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다고 알고 계세요? 빅뱅. 빅뱅. 자, 빅뱅인 거 우리 어떻게 알까요? 알려줘서요. 그래요. 선생님이 오늘 시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다른 거는 지금부터 요거 말고 다른 이야기는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됐는지는 얘기 드릴 시간이 없어요. 그거 여러분들 중학교, 고등학교 과학 시간에 다 배우는 이야기예요. 선생님은 과학을 되게 좋아했는데 중고등학교 때 친구들 중에 과학 되게 싫어해가지고요. 맨날 저보고 야, 난 왜 이런 거 배워야 되는지 정말 모르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 되게 많았어요. 선생님은 또 다른 과목을 가지고 난 왜 이런 거 배워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당연히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이게 다 여러분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거를 일단 전제를 하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세 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누가 도와주실까요? 자, 왜 우리가 빅뱅으로 우주가 시작됐다고 이해하게 됐는지, 이야기를 하게 됐는지 그걸 설명을 하기 위해서 세 분의 도움이 필요한데 나와주실 분이죠.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자, 관측한 건 이게 다예요. 은하 1, 2, 3번을 관측해, 물론 더 많이 있지만 1, 2, 3번을 관측했더니 얘들이 우리한테 멀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우리 머리에서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 멀어지고 있는 애들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보다 더 멀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박수를 한번 쳐주시는데 박수를 쳐주시면 은하 1번, 2번, 3번은 멀어질 거예요. 저한테서. 이동을 하실 텐데 자, 1번에 있던 친구는 2번으로 가시면 돼요. 됐죠? 제가 지금 다른 걸 준비를 하면서 2번에 있던 친구는 4번으로 가시면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3번에 있던 친구는 6번으로 오셔야 돼요. 여기 안경 좀 빌리겠습니다. 됐죠? 이해가 되세요? 자, 은하들이 멀어지고 있어요. 시간이 갑니다. 은하들이 더 멀어질 거예요. 하나, 둘, 셋, 2, 3, 5번. 자, 됐어요. 자, 시간이 지나서 은하들이 우리한테서 멀어졌어요. 그 다음, 은하와 은하들 사이 간격은 어떤가요? 간격도 더 멀어졌죠. 그럼 시간이 더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더 멀어지겠죠. 그러면 이제 2번에 있던 친구는 4번, 4번은 8번, 6번은 12번으로 될 거예요. 6이니까 12로 가야 되겠죠. 자. 지금 간격이 어떻게 됐나요? 훨씬 더 멀어졌죠. 근데 여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여기 우리 은하 2번을 모시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아까 친구 바로 옆에 1번 거리에 은하들이 있었죠. 근데 시간이 가니까 점점 더 어떻게 되던가요? 멀어져요. 지금 나한테서만 멀어지는 게 아니고 이 은하 2번 입장에서는 자기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제 방금 움직였는데? 자, 여러분들 지금 지구가 돌고 있는 게 느껴지시나요? 안 느껴지죠? 자기 친구 그거 잘못하면 정신병원 가요. 자, 지구가 움직이고 있지만 우리가 느끼지 못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자전하고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지구에서 생겨나온 존재이기 때문에 그거를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이 은하도 자기가 움직였다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막 우리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 관측 결과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친구들이 멀어지는 걸 다르게 설명할 방법이 없어서 이쪽으로 가주세요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나는 가만히 있는데 공간이 팽창하면서 얘들이 다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 발견이 그 당시에 바로 받아들여졌을까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사람들이 우주는 그냥 처음에 생겨나고 그대로 변하지 않고 계속된다라고 하는 걸 믿고 있었거든요. 그거를 믿고 있는 사람이 영국 사람이었는데요. 영국이 그때 유럽이 과학은 발달되어 있었으니까 저 바다 건너 미국에서 누가 관측을 해서 우주가 팽창을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조금 앞서갔는데 우리 조금만 뒤로 가서 한번 해봅시다. 이 친구들이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멀어지는데 시간을 우리가 거꾸로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옛날에는 과거에는 이 친구들이 점점 우리한테 가까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 그거 한 번만 해볼까요? 다시 한번 박수 쳐주시면 아까 2, 4, 6번 위치로 오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자, 한 번 더. 하나, 둘, 셋. 1, 2, 3. 자, 한 번 더. 하나, 둘, 셋. 절반으로 오셔야 돼요. 반대로 가셔가지고. 자, 됐어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들어가셔도 돼요. 박수 한번 주세요. 자, 보셨던 것처럼 시간이 과거로 가면 지금 우리가 우주에서 보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한 점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모든 게 한 점에 있었는데 그게 땅 터져나와서 팽창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게 에드윈 허블이 시작한 여러분들이 빅뱅 이론으로 알고 있는 바로 그런 것이에요. 자,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예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는 한 점에서 시작해서 팽창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또 숨어있는 놀라운 사실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까 나왔던 세 친구하고 저하고 한 점에 서려니까 되던가요? 안 됐죠. 왜 안 됐죠? 지금 여러분들 제가 여기다가 점 하나 딱 찍고는 요 점으로 다 모이세요 그러면은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근데 우리 우주에는 별이 수천억 개가 모여있는 은하라는 천체가 1조 개가 있대요. 그렇게 많은 천체들이 한 점에 모이려면 불가능하겠죠.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138억 년 전에 지금 우리가 우주에서 보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한 점에 있었을 때는 지금과는 다른 상태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물질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물질이 되는 순간 우리는 공간을 차지해요. 그래서 그때는 모든 것이 에너지 상태였어요. 그래서 138억 년 전에 우주가 에너지 상태에서 팽창하면서 물리적인 환경이 바뀌고 계속 변화가 일어나요. 그 변화의 과정을 제가 정말 짧게 보여드릴 텐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우주가 딱 생겨나자마자 물질들이 만들어지고 생기고 만들어지고 다시 충돌해서 에너지로 돌아가다가 남는 것들이 생기는데 그게 쿼크라는 애예요. 자, 여러분들 쿼크라는 이름은 기억 못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요거는 한번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쿼크가 6가지 종류가 있대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뭐 최근에 하나가 더 발견됐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 몸을 구성하는 건 2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2가지가 자기네끼리 모였다가 뭉쳤다가 하는데 요렇게 제가 오늘 자석을 안 가져와서 그런데요. 빨간색 2개하고 노란색 하나가 결합이 되면 요런 모양이 되면 얘네가 너무 안정적이고 좋은데 그리고 떨어지지 않고 가만히 계속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빨간색 하나에 노란색 2개가 돼도 얘들이 가만히 붙어 있는 거예요. 그걸 나중에 과학자들이 중성자, 양성자라고 이름을 붙이긴 했는데요. 자, 여기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쿼크가 빨간색, 노란색 2개가 아니라 한 가지 종류밖에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 쿼크 노란색이라고 하게요. 노란색 3개짜리가 결합했어요. 그 다음에 또 노란 거 3개가 결합을 했어요. 이거를 가지고 하나는 중성자라고 하고 하나는 양성자라고 못하겠죠. 그냥 쿼크 덩어리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주전자 약성자가 나중에 합쳐지면 원자가 되니까 전자랑 결합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되게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만약에 우주 태초에 쿼크가 물질을 만드는 쿼크가 두 종류가 없었다면 여러분들은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되게 단순한 것 두 개가 합쳐져서 더 크고 복잡한 양성자와 중성자라는 걸 만들어내는데요. 이거는 이전에는 없던 게 완전히 새롭게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게 등장을 하려면은 다양한 것들이 섞여야 한다는 걸 우리가 우주 진화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다가 우주 태초에 저렇게 쿼크가 만들어졌는데요. 쿼크가 만들어낸 중성자, 양성자가 나중에 전자라는 걸 합쳐져가지고 원소를 만들어요. 여러분들, 우리 세상에 존재하는 이 많은 물질들을 다 만드는 기본 원소라는 게 있어요. 아까 제가 들려드렸던 얘기에서 사트가 맨 처음에 흙을 만들죠. 그것처럼 주기율표라는 거에 채워지는 118개의 원소가 있는데 처음에는 5가지밖에 안 만들어요. 맨 처음에 별이 만들어질 때는. 그럼 나머지 원소들은 어디에서 만들어졌을까요? 자연 어디에서? 자, 바다하고 대기를 만드는 건 이미 이 원소들이 다 이 주기율표가 다 채워져서 지네끼리 막 결합도 한 거예요. 우주 어디에서 만들어지냐면요? 별에서 만들어져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바깥에 나가면 따뜻하다 못해 뜨겁죠? 그 빛을 우리한테 보내주는 건 태양이라는 별이에요. 제가 왜 어떻게 저렇게 빛을 내고 있냐면요. 맨 처음에 만들어진 5개 원소가 뭐냐면 1번이 수소예요. 2번이 헬륨. 잘 아시네. 3번 리튬, 4번 5번 와, 중학교에서 이걸 다 알아요, 요즘은? 저는 고등학교 때 배웠는데 여러분들 선행학습하고 계세요? 그러지 마세요. 자,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처음에 5개의 원소로 만들어진 별 안에서 수소가 타서 헬륨이 만들어졌는데요. 그 과정이 지금 태양 안에서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태양 안에서는 수소가 다 타고 나면 헬륨이 타기 시작해요. 그럼 헬륨이 타면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6번, 7번, 8번 원소가 만들어져요. 맞아요. 탄소, 질소, 산소가 만들어져요. 자, 여러분들 지금 호흡하면은 뭐가 들어가죠? 자, 산소가 21%, 질소가 78%. 1%가 알곤인데 아직 우주 진화 과정에서 우리 알곤은 등장도 안 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숨을 들이쉬고 나면 내쉴 때는 뭐를 내쉬나요? 이산화탄소. 거기에 탄소 C가 들어가죠. CNO. 이게 다 별 속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 태양같이 작은 별은 거기까지밖에 못 만들어요. 그런데 태양보다 훨씬 큰 별들은 6번, 7번, 8번이 다시 타기 시작해서 그 다음 원소들을 만들어요. 몇 번까지 만드냐면 쭈루루 해서 26번을 만드는데 26번은 철이에요. 자, 여러분들 우리 피가 붉은 이유는 왜 그렇죠? 그렇죠. 철분. 그게 어디에서 만들어졌다고요? 큰 별 안에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철까지 만들어지고 나면 더 이상 별 속에서는 원소가 만들어질 수 없어요. 그러면 별은 크게 빵 하고 폭발합니다. 폭발을 하면서 그때 엄청난 많은 에너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부터 또다시 원소가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몇 번부터? 아까 우리 몇 번까지 만들었죠? 26번 철까지 만들었어요. 그죠? 27번 코발트부터 시작해서 뚜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92번 주기율표에서 92번이 우라늄이라는 거예요. 우라늄 되게 익숙하시죠? 우라늄까지 만들어져요. 근데 그렇게 초신성이 그 큰 별이 초신성으로 폭발할 때 얼마나 많은 빛을 내는지 우리가 밤하늘에서는 저기 내가 알던 별 사이에 모르는 별이 새로 등장했네? 신성. 근데 저 새롭게 등장한 별이
대낮에도 보이는 초신성이 되는 거예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개성문은요, 등딱지, 그러니까 개 등딱지처럼 생겼다고 해서 이름은 개성문이라고 붙었는데, 얘가 그 1052년에가 폭발한 초신성의 자매예요. 자, 그러면 이 짧은 시간에 우주신화 얘기를 하면서 제가 왜 초신성 사진을 내다냐면요, 초신성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없기 때문이에요. 왜 그렇죠? 이미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맞아요. 우리 몸을 구성하는 원소가 만들어진 곳이 큰 별 아니고 또 그 큰 별이 초신성으로 폭발할 때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별을 원소 생산 공장으로 이해를 하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초신성은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초신성이 폭발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얘가 폭발을 하면서 주변에 있던 가스와 먼지들을 한쪽으로 샥 몰아줘서 여기에서 가스들이 뭉쳐져서 그 다음 세대 별들이 탄생하고 도와줘요. 선생님이 연구 주제가, 천문학 공부할 때 연구 주제가 이런 가스 안에서 별들이 어떻게 탄생하느냐는 거였는데요. 그 얘기를 제가 오늘 드릴 수가 없고, 이렇게 탄생한 별들은 방금 폭발한 초신성이 자기 몸 안에서 그리고 폭발하면서 만들었던 그 원소들을 더해줬어요. 그래서 그 다음 세대의 별들은 이전 세대의 방금 초신성으로 폭발한 이 별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다양한 원소들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얘들도 자기 몸 안에서 원소를 만들겠죠? 폭발하면서 그걸 그 다음 세대 분들한테 전해주고. 그래서 제가 아까 이 8가지 우주 역사를 얘기를 할 때 태양이 탄생하는 게 3분의 2가 지나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주가 만들어지고 최초에 만들어졌던 별은 원소가 5가지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주변에는 행성이 만들어질 수도 없었고, 그래서 그 위에서 생명체가 발현할 수도 없었어요. 근데 이 긴 기간 동안 원소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46억 년 전에 태양이라는 별이 탄생을 했을 때는 거기에서 지구와 같은 암석형 행성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거죠.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좀 많이 건너뛰겠습니다. 태양이 탄생했고요. 행성의 충돌로 달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그 뜨겁던 지구가 식어서 생명이 탄생을 하게 되는데요. 맨 처음에 등장했던 건 이렇게 작은 박테리아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박테리아가 진짜 단순한 애긴 한데요. 얘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여기 요 막을 가지고 요 막을 경계로 이 바깥은 내가 아니고 이 안은 나라는 정도의 지각은 있었어요. 그리고 나한테 필요한 게 있으면 그걸 향해서 다가갈 수도 있었고요. 나한테 해롭거나 나를 잡아먹으려는 게 오면은 도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죠. 똑똑해요. 근데 여러분들 학교에 왔는데 복 쉬는 시간에 수업 마치고 복도에 나왔는데 저쪽 끝에 꼴도 보기 싫은, 어제 싸워가지고 오늘 꼴도 보기 싫은 친구가 있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피하죠. 저쪽에서 나 오늘 저 선생님 만나면 혼나는데 선생님이 오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피하죠. 반대로 저 복도 끝에서 내가 너무 좋아하고 보고 싶었던 친구나 선생님이 오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향해서 달려가시죠. 네. 자, 그 능력 바로 이 박테리아 조사 같은 거 여러분들 물려받은 거예요. 지난 과정에서 얻은 것들을 우리가 다 가지게 됐다라는 걸 제가 이렇게 그냥 우스갯소리로 좀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여기서 되게 놀라운 사실이 하나가 있어요. 이 친구들은 물질을 먹어요. 무기물이라는 걸 먹어서 몸집이 커지면 자기 몸을 두 개로 뚝 자라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부모하고 자식 세대의 개념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자리에서 7학년에서 8학년 동안 똑같은 것만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맛없어요. 질려요. 질릴 뿐만이 아니라 그보다 더 심각한 건 뭐냐면 한 자리에서 7학년, 8학년 동안 먹었으니까 이 물질이 고갈되는 거예요. 고갈되는 거예요. 10년 단위로. 그래서
가는 것도 죽음이에요. 왜냐하면 원시 지구에는 대기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아서 우주에서 방사선이 막 오거든요. 여러분들 식당에서 자외선 식기, 세척기, 소독기 이런 거 쓰시죠? 제가 방사선이라고 하는 X선, 그거보다 더 강한 감마선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걸 쬐는 것 자체가 죽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큰일 났어요. 이 친구들이 이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굶어 죽고요. 올라가면은 먹이가 있는 바다 표면 가까이로 올라가면 태양빛에 타 죽어요. 우와, 너무 똑똑하다. 완전히 새로운 오리지널한 아이디어를 줬어요. 이 친구가 내려가네요. 자, 여러분들 잠깐만 제가 부탁을 한번 할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저 세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박테리아라면. 내가 여기 가만히 있으면 굶어 죽고 올라가면 타 죽는데 어떻게 할까요? 자, 올라가요. 올라가면 타 죽는데? 그래도 올라가요? 땅을 타고 내려갈 수 있을까요? 저 내려갈 수 있는 데가 없는데, 바다 깊숙인데? 여기서 먹고 죽는데, 뭘 먹을까요? 친구를 먹어요. 근데 친구가 사실 자기 몸이기도 해요, 그죠? 그래요. 서로를 잡아먹어요. 서로를 잡아먹는 것도 진화하는 거겠죠. 자, 여러분들이 방금 저한테 말씀해 주신 이 많은 다양한 방법들을 이 세균들도 사용을 했을 거예요. 근데 어떤 방법은 실패했고요. 어떤 방법은 성공했어요. 그 성공한 방법이 뭐냐면 바로 바다 위로 올라가면서 햇볕에 적응을 하는 아이들이 광합성이라는 걸 하게 돼요. 완전히 새로운 존재 방식을 만들었는데 이게 왜 생물 진화사에서 획기적인 거냐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까지는 옆에 있는 걸 그냥 먹기만 했어요. 근데 이제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근데 이제는 주변에 있는 것들을 합성을 해서 자기 몸의 식량으로 만들어 놓고 그걸 사용을 하기도 하고 거기다 부산물도 내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예를 들면 당근이 있으면 당근만 계속 먹었는데 이제는 당근이랑 다른 걸 섞어가지고 요리를 만들어낼 수 있게 돼요. 그런데 그것 자체만으로도 너무나도 놀라운 변화인데 정말로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 이거예요. 지금 제가 방송을 하느라고 노란색을 했는데 더 눈에 안 띄죠? 뭐라고 적혀있나요? 좋아요. 잘 보이군요. 산소가 뭐냐면은 산소는 우리한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우리는 좋은 걸로 생각해요. 근데 산소가 너무 많으면 어떻게 돼요? 불이 잘 붙어서 모든 게 타버려요. 저 때 있던 생명체의 95%가 죽었답니다. 이제 살아남은 5%가 계속 번식을 해서 우리가 된 거예요. 우리는 살아남은 산소가 있는 환경에서 적응해서 살아남은 생명체들의 후손이어서 우리는 그걸 좋아해요. 맨 처음에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되게 작고 단순한 세포 하나짜리 세포 박테리아 형태였는데요. 여러분들 세포 그러면 어떤 그림 떠올리세요? 세포막이 있고 가운데 세포 핵이 있고 안에 DNA가 있고 뭐 세포체, 미토콘드리아 이런 거 있는 거 생각하시죠? 생명 진화사에서 작고 단순한 거에서 요 정도까지 제대로 된 핵을 갖춘 하나짜리 세포로 오는 데까지 10억 년이 걸려요. 그리고 다세포가 되는 데까지 또 15억 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척추동물을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이 하나는 시간이 지나면 병아리가 되고요. 하나는 닭의 아기인 병아리가 될 거고 하나는 사람의 아기인 아기가 될 거예요. 자, 어느 게 어느 걸까요? 우리 손 한번 들어볼까요? 자, 위에 게 병아리가 될 거야.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자, 시간이 지나면 둘이 비슷하게 생겼나요? 네. 조금 다르긴 한데 닮은 거 더 많아요. 자, 위에 게 시간이 지나면 닭이 될 거다. 병아리가 될 거다. 오케이. 밑에 게 시간이 지나면 병아리가 될 거다. 밑에가 조금 더 많네요. 실상은 이렇습니다.
발달 상태를만으로는 이걸 보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게 보여주고요. 생명의 나무라는 개념을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나무가 뭐냐면요. 다윈이라는 사람이 발견을 한 건데 그건 뭐냐면 우리가 겉보기에는 다 달라 보이지만 유전자 단위로 들어가 보면 서로 닮은 점이 되게 많다라는 걸 밝혀냈어요. 그래서 유전자 지도를 이렇게 그려놓은 건데요. 사람이 어디 있죠? 이 위에 있죠, 그죠? 사람이랑 가장 가까운 가지에 누가 있나요? 침팬지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진화론이라는 건 여러분, 침팬지가 진화해서 인간이 된 게 아니고요. 침팬지의 조상을 올라가고 인간의 조상을 올라가면 우리한테 공통 조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다른 동물들하고도 쭉 내려오면 심지어는 다른 식물들하고도 공통 조상을 다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이 밑에 있는 거는 되게 원시적이고 단순한 생명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종이 점점 다양하게 분할을 해서 우리가 이만큼 발달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밑에 있는 미개한 우리 아까 봤던 박테리아 같은 애들은 결정을 할 때 한 가지만 따라 한 가지에만 충실해요. 그게 뭐냐면 본능이에요. 본능. 배고프다, 먹고 싶다, 자고 싶다, 그것만 해요. 근데 이 위에 점점 고등하게 진화를 할수록 행동을 결정하는 요소가 하나가 더 늘어요. 본능 플러스 학습된 게 있어요. 38억 년 전에 우리 모든 생명에 공통 조상이 생겨났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환경이 바뀌어서 내 안에 유전자의 변이가 일어나서 종이 계속 분할을 했어요. 그래서 그 길을 따라서 38억 년이 지난 다음 내가 서 있는 곳은 바로 인간이라는 여기예요. 내가 서 있는 이 자리는 진화의 최첨단이에요. 내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달라져요. 그런데 제가 고개를 돌려서 보니까 요 생명의 나무의 가지 끝에 있는 이 모든 생명체가 지금 지구에 같이 저랑 살아있는 거예요. 이 친구들도 예를 들어서 해바라기, 여기 있는 해바라기를 예를 들면요. 얘도 자기가 지나해온 길을 이렇게 쭉 따라가 보면은요. 나와 똑같이 38억 년 전에 똑같은 조상에서 생겨나요. 그리고 그 친구도 해바라기도 자기에서의 진화의 최첨단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지구라는 생태계 안에서 생명의 그물망을 같이 이루고 살고 있어요. 그렇게도 우리는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똑같이 생명 진화의 최첨단에 서 있긴 하지만 해바라기가 해서 그 생태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과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서 생태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완전히 다르죠. 우리가 훨씬 더 힘이 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좀 더 책임감 있게 나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우리 몸 안에 있는 이 많은 것들, 그 몸을 이루는 이 원자들이 대부분 다 별 속에서 그리고 138억 년 전 우주가 맨 처음 탄생했을 때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주 깊은 수준에서 보면은 우리 몸이 100종의 세포로 되어 있는데 그 세포 하나하나 생명 진화의 역사가 담겨 있고요. 그 안에 그 세포를 이루고 있는 원소들 하나하나 안에 우주 진화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아주 깊은 수준에서 인간의 모습을 하는 우주예요. 짧은 시간 안에 어려운 얘기 듣느라고 수고하셨고요.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은 제가 학교에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찾아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노원 우주학교에서 오신 이경규 과장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